이수정 교수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수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험지인데 험지를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부터 내가 누볐던 곳이다라며 재밌습니다. 아무도 험지에 나간다고 안 해서 나라도 험지에 나가겠다. 어제 저도 잠깐 만나서 좀 대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험지에 안 나가니 나라도 나가야지 않겠냐. 이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들으라는 듯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죠. 화성 연쇄살인의 현장부터 전 누볐던 사람이에요. 수원이란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제 기억 속에 모두 있고요. 오원춘 사건 일어났을 때 그 수원역전 앞 뒷골목을 같이 다니자고 해서 같이 다니면서 야 이거는 정말 누구라도 범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근데 이제 젊은 여성이 희생이 됐죠.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고요. 압도적이었고 거기는 험지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험지를 택합니다. 저는 어떤 정치권이든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계속 아이폰만 써야 됩니까? 스마트폰을 삼성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이폰 쓰던 사람이 아이폰만 쓰냐, 삼성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지역이지만 내가 수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부터 누워왔던 곳이라 골목골목 다 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도 안다. 험지지만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면 다시는 암컷, 설치는 암컷 바라 안 나오게 하겠다. 라며 최강욱 전 의원을 그리고 민주당을 꼬집었습니다. 분노했던 것은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 그 연장선상에 그대로 있구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저는 이제 설친다라는 얘기를 25년 동안 듣고 산 사람이에요. 교도소 안에 모두 남자 범죄자인데 여자 연구자가 성범죄자 만나자고 하는 시도는 아무도 해본 적도 없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저를 소위 이제 설치는 땡땡땡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최근에 그 설치는 암컷 이야기 나왔던 그거 지적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 후손들에게는 그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수정 교수의 그 결단인데 사실 수원이 쉽지 않은 곳인데 네. 요 기사를 보면서 국민의힘의 재선, 3선, 4선, 5선 중진 의원들 중에서 이 험지 출마하겠다라는 말 못 꺼내고 있는 중진들이 많은데 열 중진보다 신이 낫다 이런 논평도 나오던데요. 사실은 원래 수원이 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 박종희 의원도 그렇고 정미경 최고도 그렇고 다 수원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씩 빠져나가니까 정미경 최고도 지금 양천에 가 있고 박종화 의원은 아예 포천 갔다가 지금 다른 일 하고 계신데 견디지 못하니까 이게 아예 땅 따먹기 싸움에서 말하자면 민주당이 다 가벌병정무까지 5석을 갖고 있는 상태고. 대단하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김진표 의원이나 박강원 원내대표나 이런 지역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경기대가 또 수원에 있으니까요. 영통 그런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전해야죠. 그리고 도전하면 도망가지 않고 가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한번 이런 말하자면 성인지도 또 감수성 계시고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렇게 뭐라자면 겁먹고 있는 남성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겁먹고 있는 남성 중진 정치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정익준 변호사님? 글쎄요. 그런데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수정 교수는 우리나라에 범죄 심리학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성 범죄 심리학자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거의 유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0년 1월 6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가 그때는 거절했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대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 한번 나가보겠다. 여기에 대해서 험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원이라고 하는 곳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아이폰 이야기했잖아요. 수원하면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예. 아니 그러니까 수원에서 갤럭시를 써야지 왜 이재명 대표처럼 이재명 대표가 아이폰 좋아하잖아요. 아이폰을 왜 계속 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수정 아이폰은 교수님 뭐 한동훈 장관도 씁니다. 어쨌든 저도 쓰고요. 그 방송할 때 몇 번 뵀었는데 예. 왜 이수정 교수님이 이제 그 교수로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계속 계시면 되는데 그런데 왜 그 한번 그 해보려고 생각을 하셨는가? 범죄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지금 국회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국회에서 재판받고 그 수사받고 있는 피고인 피의자가 제가 확인한 것만 37명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국회의원의 12.3%가 지금 거의 그 범죄자 뭐 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인데 아, 그래서 범죄 심리학 전문가 국회로 가야 된다. 아 그래서 안 되겠다. 연구하러 가는구나, 국회에서 연구하러. 저런 사람들을 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 연구하러 간다. 뭐 연구도 하고 어쨌든 탈락도 시키고 뭐 공격도 하고 뭐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출마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진짜 정말 개인적 의견이긴 한데 네. 만약에 총선 때 되면 예를 들어 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의원 어쨌든 1심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출마가 되고 공천이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범죄자를 찍겠습니까? 범죄 심리 전문가를 찍겠습니까?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되겠군요. 아니 우리나라의 어떤 조직에서 뭐 언론사든 무슨 기업이든 그 전체 구성원의 12.3%가 범죄 혐의이거나 피고인이거나 피의자니 그런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가 전문가로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조직이겠다 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